치과 무서워서 안 갔더니 뇌졸중 위험 86%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였는데요. 치아랑 뇌 건강이 그렇게 연관이 있을 줄 몰랐네요, 교수님. 네, 그 치아의 문제나 또 충치나 치주 질환이 단순히 그 구강 내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강 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세균이나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가게 되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증이 심해질 수 있고, 또 판막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궁극적으로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고, 뇌경색이 올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 중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고 비만 있으시고 당뇨병 있고 이런 분들이 구강 건강이 또 안 좋으시면 특히 이런 심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구강 질환이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높인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우리 입안에 사실 몸도 그렇고요. 혈관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뇌혈관과 심혈관에 집중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당연히 이 구강에 가장 가까운 혈관이 뇌혈관하고 경동맥 또 심장혈관이기 때문이고요. 이 혈관들이 워낙 혈류량이 많다 보니까 염증이 생겼을 때 당연히 혈류량이 많은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또 이 혈관들이 인체의 중요한 부분을 피를 공급하다 보니 가지가 많아서 동맥경화증도 상대적으로 좀 잘 생기는 혈관입니다. 거기에 이제 구강 건강이 안 좋으시면 염증 반응이 생겨서 또 혈관벽을 망가뜨려 가지고 혈전도 잘 생기고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저 그 얘기는 들어봤었어요. 당뇨병이랑 구강 질환은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얘기는 맞죠? 예, 그 얘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뇨 환자들이 치주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혈당이 올라가면 타액 분비가 떨어져서 이제 구강이 건조해지기 쉽고요. 당뇨 환자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균이 잘 자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치주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치주염이 생기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2배 이상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세균이 자라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2배 정도 늘어나는데, 이 당뇨병하고 구강 건강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몸의 전신 혈관 질환의 이제 위험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오늘 안철우 교수님께서 평소 공개하기 힘들었던 특별한 거를 가지고 나와 주셨다고 이제 들었어요. 당뇨 이런 그 합병증이나 심혈관 질환, 이 뇌졸중까지 막기 위해 정말 특별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디 뭐예요? 제가 이제 그 당뇨 환자들한테 양치질하고 네. 진료실에서 꼭 강조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치실하고 예? 하나는 치간 칫솔이거든요. 아니 특별한 걸 갖고 나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되게 특별한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치실이라는 건요. 네.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를 청소하고요. 아. 이 치간 칫솔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잇몸에 넓어진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게 결국 잘 돼야지 염증이 제거되고 혈당이 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장 저렴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당뇨병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야, 네. 또 요새 환절기라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잖아요. 이럴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응급 증상을 좀 함께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교차가 크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추운데 노출이 되면 혈관이 확 수축을 하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증상으로는 없었던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이 돌아가서 눈은 좀 감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침이 한쪽으로 자꾸 흐른다. 그리고 그게 바로 좋아지지 않는다. 또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하게 온다거나 감각이 이상해진다. 또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안 나오고 말이 굉장히 어둔하게 나오고, 그런 경우들은 또 뇌졸중 중요 증상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요.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시야장애, 그러니까 한쪽 시야가 이렇게 깜깜하게 보이거나 갑자기 한쪽 시야가 흐려지거나 하는 것도 뇌졸중의 중요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겪어보지 못한 아주 극심한 두통, 망치로 맞는 것 같이 머리가 땅 하면서 터질 것 같은 두통이,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 있으시면 그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 뉴스 브리핑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돗물 온수로 끓인 라면에 중금속이 한가득이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배고플 때 금방 먹겠다고 이 수돗물 온수 받아서 라면 끓여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서울의 수돗물 온수에서 독성 물질의 일종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돼서 보도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우리가 수돗물 이렇게 탁 틀면은요 같은 꼭지에서 온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뭐 납이 나오고 이러려면 꼭지를 아예 두 개로 분리시켜 놓지 왜 이걸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고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갑자기 흥분이 되네요. 온수로 저는 자주 해 먹었거든요, 교수님. 예?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되죠.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아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이제 그 온수, 뭐 냉수 이거를 같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냉수라는 건 정수장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와서 깨끗한 물이 오는 건데 네. 이 온수라는 건 이제 보일러 탱크라든지 아니면 온수 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중금속 같은 게 섞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리, 납, 니켈 같은 것들이 섞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납의 또 용출도가 높아져서 용출량이 늘어나고요. 또 배관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뜨거운 물로 그냥 조리를 하거나 그렇게 식수로 쓰지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오래된 수도 같은 경우는 한 10초, 30초 흘려 보낸 다음에 네.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중금속이 문제인 게요. 이거는 끓여도 사라지지가 않고 우리 몸에 한번 흡수가 되면 배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존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뭐 트리메타, 할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끓이거나 그러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박테리아 같은 것도 이제 없어지긴 하는데 중금속들은 잘 없어지진 와 않아요. 어떡해. 더 문제는 이런 중금속이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서 이제 호르몬을 교란시키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간이라든지 신장, 혈액 뭐 이런 신경 같은 데 축적되게 됩니다. 이 중금속이 장기간에 축적 시에는 인지 기능이 손상될 수 있고요. 간,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또 발암 물질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금속이 들어있는 물을 먹는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제 피부는 소중하거든요. 저 요즘에 온수로 샤워하고 머리 감고 하고 특히 남자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우리 강엽 씨도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샤워기에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양치질까지. 그래서 그걸로 다 입 헹구고 이러는데 이건 괜찮을까 몰라요. 우리 강엽 씨 남편보다 강엽 씨가 더 걱정돼. 그렇게 하죠. 그렇게 평소에.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치. 저도 그렇게 하고요. 맞아. 지금 또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실제로 되는 게 온수로 양치하는 건 괜찮나요? 그러게요. 이게 샤워할 때는 피부 장벽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상하수도 위생 수준으로는 전혀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샤워할 때 뭐 입을 헹구실 수는 있지만 그걸 식육수로 계속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샤워할 때 그 온수로 입안을 헹구거나 이거를 뭐 드시거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권장되진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안 하세요? 네, 저는 냉수로 하고 있습니다. 냉수로? 그래요? 와. 아니 저희 남편 진짜 이거 온수로 늘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러면 샤워는 온수로 입 헹구는 거는 냉수로 해야 된다. 남편 보고 있지? 내가 보일러 저 돌아가는 거 아까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우리 냉수로 하자.